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남에서도 길 할머니를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3월 새학기를 앞두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산적합니다. 조선 후기 불화인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가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이를 축하하는 기념식이 18일 합천 해인사에서 열렸습니다. 창원시가 다음 달 4일부터 SBRT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는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또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90의 나이에 늦가기 가수의 꿈을 이루기도 했던 길원옥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꿈이었던 일본의 사과는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경남에서도 길 할머니를 추모하려는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피해자 명예회복에 앞장섰고 90의 나이에 어릴 적 꿈이었던 가수의 꿈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소망하던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향년 9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길 할머니를 추모하는 공간이 경남에 마련됐습니다. 오동동 평화의 소녀상 옆에 세워진 분향소에는 정치권과 노동계, 시민 등 각계각층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좀 그런 분들한테 배려를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고 앞으로 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3살 때 공장에 취직하는 줄 알고 중국 만주로 떠났던 길 할머니는 그곳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고초를 겪었습니다. 과거 끔찍한 기억에도 길 할머니는 오히려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분쟁 지역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19일 추모식을 열어 길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예정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고 이런 게 살아계실 적에 정말 소망이고 목표셨잖아요. 우리들이 정말 힘 모아서 끝까지 할머니 살아계실 때 못 이룬 거 우리 이루겠다는 약속이라도 해드리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원옥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7명으로 줄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이번 부산 호텔 공사장 화재 참사로 공사 현장의 화재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장 화재가 더 위험한 이유는 뭘까요?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14일 발생한 부산의 호텔 공사장 화재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날 불로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습니다. 공사장 화재는 대부분 부주의로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용접이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가연성 자재가 많은 현장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다량의 유독가스가 분출되고 단시간에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작업자들 가운데 누가 어떤 공간에서 몇 명이 작업하는지 파악이 어려운 만큼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많은 위험물들이 있습니다. 목재부터 시작해가지고 페인트, 신나, 단열재 이런 가연물들이 불에 붙게 되면 많은 유독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인원의 유동성도 높기 때문에 어떤 몇 층에서 누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현황들을 파악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사장 화재는 완공된 건물에 비해 소방시설이 부족하거나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임시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임시 소방시설들을 꼭 비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초기에 대응을 할 수 있고 큰 화재로 가는 걸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인명피해라든가 어떤 큰 피해로다가 가는 걸 조기에 막을 수가 있거든요.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건축 공사장 대형 화재.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작은 불티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3월 새학기를 앞두고 학교 안팎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제대로 된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수정 기자, 먼저 기존에 있는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경남 상황을 짚어볼 텐데요. 최근 3년간 한 건도 없었다고요. 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근무가 어려운 교원을 판별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남을 비롯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소극적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12차례 심의를 열었습니다. 이 기간 모두 3명이 심의 대상이 됐고 2명이 면직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이후 최근 3년간은 심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교사가 직접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도 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경상남도 교육청이 대응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경남교육청은 형식상에 그쳤던 기존 제도는 관련법, 그러니까 이른바 하늘이법이 만들어지면 후속 조치로 위원회 규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교원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교원 정신건강지원팀을 새롭게 만드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복직 전 최초 진단받은 병원에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등의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경남교육청이 직접 교원을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찾고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이 안 되면 지금까지 지나친 온정주의라고 비난을 받아왔던 데 대해서는 이제는 과감하게 우리 학교에서 배제하는 것을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 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을 파악하는데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남교육청은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심의기구에서 직권 면직이나 휴직을 결정하더라도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신분을 배제하는 조치는 한계가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유례없던 사고로 안전한 교육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요. 이 더욱더 촘촘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연결해 김수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창원시가 오는 28일까지 신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IT, 항만, R&D 등 소재 신산업 관련 중소기업으로 3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할 시 청년 1인당 월 150만 원의 인건비와 월 5만 원의 멘토 수당을 3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창원시가 다음 달 4일부터 SBRT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는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과태료는 이륜차가 4만 원,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 원, 승합차와 4톤을 넘는 화물차는 6만 원입니다. 주말을 비롯해 공휴일까지 24시간 상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시는 계도와 홍보 활동으로 위반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입니다. 합천 해인사 영산 회상도가 27년 만에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국보 승격을 알리는 기념식이 18일 성보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최응천 국가유산청장과
신성범 국회의원, 김윤철 합천 군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는 비단 바탕에 석가 열애가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으로 화면 구성과 존상 배치, 회화적 완성도와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으면서 1997년 보물로 지정됐다 지난해 말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영산회상도의 국보 승격으로 현재 합천군이 보유한 국보는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과 장경판전, 고려 목판 등 모두 7점입니다. 최근 부산 선적 어선 사고로 인명피해가 이어지면서 부산시가 선박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18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사고 예방을 위해 생명조끼와 자동소화 시스템 등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원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안전물품도 지급하는 한편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점검단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어선 안전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어선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좀 파악을 하고 앞으로 유사한 어선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또 특히 사고가 나면 의례적으로 점검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그 예방 대책을 세우고 또 이 사고가 났을 경우의 안전 대책도 좀 제가 보기에는 좀 허술한 점들이 있지 않았나.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공사와 용역 등에 대한 사전 계약 심사로 예산 399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심사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시와 구군, 부산교통공사 등의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해 공사의 실효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시는 지난해 1,500여 건, 1조 1,000억여 원을 사전 계약 심사해 399억 원을 절감했으며 절감의 규모는 전년 대비 44% 늘었습니다. 부산 시민단체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는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약속한 대로 즉시 법안을 심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동의하고 협조된 상황으로 정부와도 협의도 마쳤다며 입법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가 지역 공공기관, 공기업과 함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함께 나섭니다. 부산시는 18일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 강서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남부발전 등 8개 기관 기업과 함께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에코델타시티와 명지지구, 녹산과 미음산단의 첨단 산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부산시는 수요지 인근 공급자원 유치형 모델을 추진해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에 공급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은 다음 달 공모를 거쳐 2분기 중 최종 이뤄질 예정입니다. 양산시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원동역 일원에서 2025 원동 매화축제를 엽니다. 원동 또다시 봄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는 봄을 알리는 매화꽃과 함께 바람개비 꽃길, 작은 음악회, 매화 노래방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꾸며집니다. 특히 올해는 축제 기간을 9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주 행사장도 기존 쌍포리에서 원리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unlight dances on the balcony as I wait for the